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2월 들어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하루하루 분위기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미국 연준의 빅스텝 우려가 다시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었고 그간 상승장을 이어왔기에 또 롱과 숏 사이에서 작은 노이즈에도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철강주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방향성 없는 구간의 개별 섹터와 종목들의 행보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롯데케미칼입니다. 2차 전지 4대 핵심소재인 분리막, 전해액, 양극박, 음극박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업체로 이제 4대 포트폴리오가 다 포함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사업 외에도 중국 시장 리오프닝의 석유화학 부문의 성장성도 주목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준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미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굴삭기 판매량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늘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리튬이라든지 여러 광산에 대한 투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산 투자도 역시 굴삭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의 성장성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가 특히 눈에 띄는데 거침없는 상승세 연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스토리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최충성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최충성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데모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980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좀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튀르키예 이제 강진으로 재건주가 다시금 좀 부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쉬어가는 그 눌림목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인 또 데모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미국과 중국발 모멘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철강주, 일제히 하락하며 향후 방향성에 이목이 집중된 양극재 빅4 종목을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강주입니다.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최근 철강주들이 연속성 있는 상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와 중국 부동산 부양 기대감이 철강 수요를 이끌어주는 모습인데요. 포스코홀딩스와 동국제강, 주요 철강주들은 오늘 동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양극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던 양극재 B4 종목,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또 LNF까지 오늘 일제히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수주 동력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데요. 단기 고점일지 아니면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종목별로 집중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철강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격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철강 재고를 비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들립니다. 미국 철강사들이 최근 3개월간 5차례 연속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글로벌 철강 가격의 추이 그리고 상승의 배경부터 좀 점검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11월 달까지는 일단 철강 가격이 좀 급락을 하는, 철강석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11월 이후로 지금까지 철강석 가격은 거의 한 2배 정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철강석 가격의 상승 부분은 아시다시피 유럽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이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선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스마트 교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건축이라든지 토목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철강 제품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에 조금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얘기가 만약에 올해 이제 인프라 투자할 게 없으면 내년 것까지 아니면 향후에 쓸 것 같은 인프라까지도 끌어다가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까지도 일단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철강석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단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화가 조금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서 달러화 강세 부분이 조금 지속이 되면 이런 철강석 가격의 강세는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디커플링 모습을 이제 달러와 강세와 좀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이어서 또 3월에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도입이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국내 철강업체의 수혜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혜 부분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정책 행보에 따라서 수요 변화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어디로 좀 보시는지 최충성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네, 글로벌 이제 철강 가격은 앞서서 이제 강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중국이나 미국 인프라 정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철강 수요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좀 일어나면서 당분간 터키 철강 수출입의 항구인 이제 관련해서 운영 중도에 따른 그런 물류 차질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어서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이어서 도입이 좀 임박하면서 철강 업체가 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이랑 이제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국내가 이제 2위 업체인데 관련해서 지금 터키가 좀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사 이익격으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일단 중국 규제 반사 이익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뒤에서 한번 체크해 드릴 거지만 포스코도 있지만 이제 휴스틸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스틸은 이제 지난해 1조 매출을 좀 달성을 했고, 매출이 정확히 1조 3,101억입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67.3%가 지금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56.8%인 2,888억을 좀 달성을 하면서 실적 개선의 배경이 북미 에너지용 이제 강간 사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 유의미한 지금 실적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휴스틸 관련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북미 에너지 감관으로 인해서 실적이 급상승한 휴스틸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려 요소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 이게 이제 좀 우려 요소로 꼽히던데 이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명목으로 좀 관세 장벽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다지 좀 반갑지 않고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에 대한 그런 규제 장벽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내 철강 기업들의 개선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유럽이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좀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탄소 이제 국경세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화석연료를 통해서 철강제를 좀 생산하는 포스코 관련돼서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유럽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일단 비용 증가 문제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 최대 철강사이죠. 포스코는 이제 친환경 생산 기술인 그래서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좀 준비 중인데, 사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좀 전기를 사용해서 좀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로는 현 단계에서 이제 고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생산 설비인데, 고로에서는 쇠물 1톤을 생산하는데
평균적으로 2톤의 좀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일단 반면 이제 전기로 배출을 한다면 고로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제철업계가 사실 저는 이제 철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철업계가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포스코에서도 1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수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 이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철업계가 수소 산업에 좀 일찍 뛰어든 이유가 좀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질적인 수혜는 사실 이제 수소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최근에 네옴시티나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던 뭐 JNK 히터라든지 유니크 등이 있을 것이고 뭐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KC 코트레일이라든지 그린홀딩스, 뭐 한솔론데크 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이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포스코홀딩스는 19년도부터 좀 준비를 해온 점을 좀 짚어주셨고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주가 이제 계속해서 연속성 있는 상승을 가져가려면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중국의 부동산 부양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수요처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난 1월에 중국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를 3%대로 낮췄고 이런 뭐 지원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월 양회를 앞두고 더욱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국의 부동산 부양 효과 정말로 우리가 조금 입어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파트너님? 뭐 잘해준다고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좀 많이 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애 첫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좀 낮추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기준금리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진 않죠. 지급준비금 부분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우대금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양쪽 완화를 작년부터 사실은 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 관련된 대출 부분인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출금리를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부분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금이 차라리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묘한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중국 부동산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요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양해 말씀을 일단 해주셨는데 양해가 이제 3월 5일, 3월 4일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소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작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중국 부동산 시장은 2분기 이후에나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기사에서 그 일경을 넘어가는 예금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 가득하고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요국의 정책 효과들이 이 철강주의 좀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철강주 투자 의견 그리고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철강주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인프라라든지 이런 투자들은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정책 관련해서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관련해서 지금 철강 관련해서 수요는 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눌리는 그런 구간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괜찮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원고 좀 헷갈려서 네. 휴스틸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여기에서 말씀을 네. 주시려던 네. 관심 종목. 일단 포스코도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휴스틸 관련해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북미 관련해서 실적 개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최근에 이제 탄력성도 좀 가지고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은 묵직한 종목보다 좀 탄력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휴스틸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프라적으로 이제 필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좀 북미에서 실적을
확대한 휴스테를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양극재 빅4, 이 종목별로 이슈와 모멘텀 저희가 좀 다각도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오늘 미국 광산업체 전기차 50만 대 리튬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IRA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좀 안정적으로 원재료 확보로 좀 양극재 공급 규모 면에서 좀 더욱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있는데 이번 투자가 주는 시사점 그리고 투자적으로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파트너님? 사실 이제 이번 얘기 나왔던 부분은 미국의 피트먼트사의 지분 5.7%를 LG화학에서 약 한 1천억 원 정도를 일단 들여서 일단 구입을 했다. 지분을 일단 인수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이 피트먼트사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죠. 물론 이제 광산은 가나라든지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미국 회사로부터 일단은 지금 4년간 리튬 정강 20만 톤에 대한 구매 계약도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있는 회사에게 요 리튬을 조달하는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일단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우위를 이제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리튬먼트사의 한 15% 정도 되는 부분의 물량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건데 LG화학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 기업이 되었던 아니면은 남미 기업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해드려 보자면 원래 LG화학이 LG에너솔루션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시장 안에서 그러면 LG화학은 뭐가 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기존 화학 부분 플러스 이런 원자재 부분의 어떤 투자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의 포스코 홀딩스와 비슷한 그런 식의 형태 자체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을 좀 볼 텐데 오늘 무려 1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장 막판에 좀 말아 올리면서 0.47% 약세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연평균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여전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뭐 밸류를 사실 논하기에는 뭐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성장세 대비해서 좀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좀 급등이 많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좀 고점일 수 있으나 오히려 좀 기다리시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한 증권사에서 오늘 관련해서 이제 최근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밝혔고 목표 주가가 기존에 이제 15만 8천 원에서 21만 원으로 33% 좀 상향을 했고 매수 의견도 좀 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뭐 2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적인 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매년 이제 타이트해질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고려하면 완성차 이제 OEM 업체라든지 셀 기업들은 좀 중국 공급망이 좀 잘 갖춰진 그런 기업들과 계약을 당연히 좀 선호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주 계약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수주 계약이 발표되면은 추가 생산 능력도 좀 확대될 것이고 밸류에이션은 이에 따라서 당연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8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6,11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각각 이제 58%, 60% 증가한 그런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매출이 찍혔던 것보다 절반 이상 증가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10년 단위 양극재 이제 공급을 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북미 투자 계획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일단 이에 대해서 수주 모멘텀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성은 당연히 좀 따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20만 원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전히 에코프로 BM이 지금 가격에서도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좀 의견을 주신 건데 또 좀 아쉬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극재 관련주 중에서는
보면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강세를 보일 때 또 LNF가 상대적으로 좀 가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뭐 수주에 기대감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 약한가의 좀 싸움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때 이제 미국의 진출에 제동이 한번 걸린 이후로 LNF의 강세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근데 재도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좀 합작법인 설립 소식도 전했는데 이것도 좀 어떤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광준혁 파트너께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거의 투자자들이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쪽 사업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성일 하이텍 주가 오늘 뭐 윗꼬리는 달았지만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 네.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는 달았지만은 일단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그리고 일부 지금 폐배터리 부분에 진출이 되어 있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 LNF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뭐 JV를 설립한다.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일단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양극할 물질이 거의 뭐 100% 정도 매출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양극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번에 물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 최초에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만은 3월 달에 이 인플레이션 법안이 완전히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LNF는 조금 쉬어갈 다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우리 그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예 이제 미국 쪽의 진출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확실하게 이게 소유를 했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LNF가 올해 미국 진출에 다시 이제 재도전을 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혔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미국에 바로 진출을 할 줄 알았는데 제동이 걸린 이후로 지금까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매크로적으로도 지금 확실한 종목만을 좀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LNF에 수급이 쏠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미국 진출은 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혹시 뭐 예상하시는 부분이 제가 있으실까요? 저번에 회사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3월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 드려 보자면 우리 지금 전기차 부분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전부 시선은 지금 미국한테 다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아무리 많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업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없고요. 미국 안에서도 지금 원래는 미국이 이제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큰 업체의 어떤 진출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일단 했었는데 포드가 이번에 기술 협력으로 지금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도 일단 들리고 있어서 네. 이러한 부분의 노이즈도 조금 쏠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앞에 우리 이제 인사 말씀에서 이번 매크로 변수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리 앵커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뭐 미국의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의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성장주가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너무 급하게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LNF는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3월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2차 전지가 어쨌든 지금 강하게 좀 올라왔었고 뭐 LNF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거지 그래도 강세를 보이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대비해서 LNF가 훨씬 더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뭐 차익 실현이나 매크로 긴축이나 뭐 상장주가 타격을 받는 건 다 똑같은데 LNF가 이렇게 더 많이 밀린 이유는 혹시 무엇이라고 좀 보실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얘기할 때 미국 쪽 얘기 일단은 했었고 미국 부분에서도 전기차 관련돼서는 테슬라가 리콜 관련된 얘기가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격을 조금 인하하고 난 다음에 모델 Y가 거의 완판했다. 네. 재고를 다 소진했다라는 정도로 전기차 붐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세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회사들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LG화학이 굉장히 의미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 모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안에서의 어떤 물량을 받아서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에 대해서 아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 자체는 전기차나 2차 전지의 포인트를 잡으시지 마시고 미국 진출에다가 그냥 포인트를 잡고 종목을 조금 선별을 하시면 조금 더 종목 찾으시는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양극할 물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네. 주행거리 길게 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세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과연 좀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좀 찾아보자. LG화학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케미칼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이제 모두 생산이 가능해서 사실 뭐 양단으로 어떤 기업보다 성장성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녹색 채권 발행 수요 예측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몰리면서 앞으로 캐파 증설, 설비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 이 설비 투자 행보 그리고 생산에 대한 확장성 예전 같으면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의 모멘텀으로 좀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발행 금액까지 좀 4천억 원까지 좀 증액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유력한 가운데 일단 관련해서 일부는 좀 인조, 흑연, 음극재 제조 설비라든지 양극재 이제 원료 매입에 좀 투입키로 했는데 사실 녹색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ESG 채권의 좀 한 종류로 자금 사용은 이제 기후 변화나 재생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하는 대로 좀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막 기대하는 그런 부분처럼 막 돈을 마음껏 좀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은 다소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증액 가운데 1,358억 원은 현재 이제 포항에 좀 건설 중인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 쓰고 323억 원은 양극재 좀 제조를 위한 전구체 리튬 등 원료 매입에 좀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이달 초에 이제 연간 1만 톤 규모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2단계 공장을 좀 착공을 하고 해당 공장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좀 준공 예정으로 완공 시에 이제 연간 생산력이 1만 8천 톤인데 이내 이제 전기차 47만 대를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고 양극재 설비에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간 이제 9만 톤 규모 양극재 생산 능력을 좀 갖추게 되고 일단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전기차 이제 100만여 대 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외에 대해서 뭔가 생산이나 이런 계약이 좀 체결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좀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보시고 뭐 기대감이 지금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좀 우상향 곡선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관점이 좀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좋다 네. 쪽으로 이제 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발 호재 만발로 모처럼 활짝 웃고 있는 철강주 그리고 우상향 구간에서 오늘 스탑 사인이 좀 온 양극재 빅4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엇갈린 흐름 속에서 잘 종목을 선별을 하셔서 좀 투자의 웃음을 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만나보기 전에 시즌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해서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한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진단키트 매출 영향이 크겠죠? 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매출이 8,500억, 전년 대비 한 37%, 그리고 영업이익도 1,900억으로 한 70%. 4분기만 많이 따져본다면 영업이익이 한 155억으로 90%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매출 감소가 여파가 있었고 4분기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자금의 수법, 페이백 로우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117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쪽 물품에서 한 매출 비중이 한 47%, 그리고 비코로나 쪽에서 53%가 나오게 되면서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시젠 쪽에서는 이제 분자 진단 시스템의 글로벌 공략적으로 좀 알아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코로나 쪽 이제 매출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다른 진단 키트 쪽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 솔루션 실적도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챗봇 솔루션 업체로 최근 챗 GPT 열풍의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285억 정도로 조금 소형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90억 정도가 나오면서 매출은 한 마이너스 1%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은 한 26억 5천 정도가 나오면서 150% 정도가량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픈베이스가 한 66%가량 보유하고 있는 계열이라고 알려져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서 이제 57% 그리고 시스템 통합에서 21% 그리고 유지 보수에서 한 12%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쪽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쪽을 관련한 업종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챗GPT 열풍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이 어떻게 오를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젠과 데이터 솔루션의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 업황 개선 기대감에 폐배터리 재활용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고공행진 중인 포스코 홀딩스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에 8거래 연속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솔트룩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셀바스 AI, IS 동서, 키스트 만나겠습니다. 먼저 IS 동서입니다. 지난해 호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최근 성장성이 부각된 폐배터리 재활용사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의 강한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키스트 살펴보겠습니다. SME 비음악 자회사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며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9%의 상승으로 시작해서 20%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셀바스 AI 보겠습니다. 챗 GPT 방향성의 필수인 음성 인공지능 전문 업체입니다. 다음 달 GPT-4 출시 예정을 앞두고 다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14% 상승하면서 19,000원 선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IS 동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호실적 발표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성장성이 부각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신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무르익으면서 다음 시장을 살펴볼 때 폐배터리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공시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력 종속회사 중에 하나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타운 마이닝 컴퍼니라고 표현이 되는데 TMC라고 보통 약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매출이 한 1,000억 가까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이 275억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도 좀 충분히 가능성 있고 보고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은 58% 그리고 영업이익이 485%에 이르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성장이 일어날 때 IS 동서가 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2025년까지 IS 동서가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있습니다. 폐배터리 순환자원 시절에 2,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종합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이후에 폐배터리 시장에서 IS 동서의 종속회사죠. 이 TMC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IS 동서가 좀 관심을 받을 만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종속회사 TMC를 통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좁은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던 주가가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5일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흐름 저희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오랫동안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3%가량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고점이 42,000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위도 더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아마 5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규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재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한 38,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지가는 38,000원, 저항가 5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키이스트 보겠습니다. SM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키이스트의 매각 가능성 어느 정도의 확률로 보시는지 궁금한데 또 매각 이슈 외에 올해 주목할 성장 모멘텀이 혹시 있을까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배용준으로 좀 유명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죠. SM에서 비음악 자회사를 매각을 검토한다라는 한 경제신문에 이제 단독 기사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키이스트가 함께 급등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는 디어유는 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비음악 자회사 중에 키이스트가 있는데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SM 스튜디오스가 한 33%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열사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이거에 대한 반박 기사로 디어유는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그럼 SMCNC와 키이스트에 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키이스트가 좀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드라마나 영상 콘텐츠를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이제 콘텐츠가 나오느냐에 따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편의 작품이 편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해처럼 어떤 작품이 얼마나 재밌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디어유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키이스트와는 다른 주가 행보로 오늘 보였습니다. 이렇듯 SM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매일 쏟아지면서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키이스트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이 매각 이슈에 반응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무게를 잡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SM 관련의 경영권 분쟁은 좀 단기적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키이스트만 말씀을 좀 들어본다면 22년에 실적이 흑자 전환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결국에는 콘텐츠 실적이 주가의 향방을 좀 주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 급등한 20%를 조금 제외한다면은 대략 한 10,000원 선에서 지지가가 좀 생길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전에도 한 10,000원 내외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한 13,000원 정도 선을 투자 1차적인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올 콘텐츠가 얼마나 재밌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SM과 카카오 간의 경영권 분쟁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셀바스 AI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GPT-4가 인간과 대화할 때 기계임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전망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는데요. 챗 GPT의 등장이 셀바스 AI 경쟁력과 성장성을 어느 정도로 확장시켜 줄 거로 보실까요? 이번에 나왔던 기사는 이제 내달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GPT-4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GPT-4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영화 아이언맨에서 이제 스타크가 그 AI 비서죠. 자비스와 대화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AI가 이런 AI 쪽 시장에서 발달할 때 음성 AI 기술이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고 22년 매출이 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억 원이 나온 셀바스 AI이기 때문에 각 부문 이제 셀바스 AI가 보유한 이런 사업 부문에서 각자 다 2자릿수 이상의 성장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음성 AI 시장 그리고 AI 비서 시장, AI 이런 GPT 시장에서도 셀바스 AI가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음성 AI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매출 성장세도 양호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000원대 후반에서 눌림을 보였었는데 다시 5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신규 진입도 고려해 볼 만한 위치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13,000원대에 잠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면서 한 칸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만약에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17,000원 선을 조금 주의 있게 보시다가 투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요 셀바스 A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접근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급이라든지 뉴스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GPT 또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나오는 챗GPT라든지 AI 반도체 그리고 임성 AI 시장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규 진입자분들은 17,000원대 지지 확인 후 진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은 IS 동서, 키스트, 셀바스 AI 점검을 해봤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에 단기 시각으로 대응해야 할지, 장기 시각으로 접근 가능한지, 부각되는 재료들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차별화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김병수 PB가 현대오토에버, 강준혁 파트너 페노션, 그리고 최충성 파트너가 강원에너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강원에너지부터 한번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에코프로가 이제 수산 리튬 제2공장을 좀 짓는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이제 관계사들이 많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BM과 2차전지 양극재 공정 설비 공급을 좀 계약 체결한 강원에너지도 이제 기대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좀 붙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움직이는데 이 기업은 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한 그런 종목들을 보고 싶다면 이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일 이제 강원에너지가 에코프로 BM 헝가리 법인과 439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양극재 공장 설비 공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계약 금액은 이제 최근 매출의 99.36%에 좀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장성이나 매출도 증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25년도 12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강원에너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매수 가격은 9,600원 구간에서 보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8,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는 뭐 굉장히 거래량도 한 번씩 터지고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한 번 뭐 12,000원대 조금 올라갔다가 계속 좀 네.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는 조금 갈 때가 됐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네, 괜찮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풍력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인데, 기존에 이제 12,000원 말씀하셨던 네. 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좀 부각되면서 움직임 나왔고, 일단 2차전지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던 종목, 좀 숨어있는 종목 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에너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노션 가지고 오셨는데 네. 해운 업황에 대한 가시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뚜렷하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네.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제 페노션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주목하시는 이유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가시성이 보이고 난 다음에 종목을 보면 늦습니다. 어. 오늘 우리 주제가 두 가지 정도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철강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부분이었죠. 근데 철강하고 2차 전지는 그러면은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까요?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이제 4대 철강석 산지입니다만은 환경 부분의 문제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수입을 해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에서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 태워서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벌크선을 태워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철강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에서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벌크선 운임 자체가 일단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남미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철강석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벌크선 운임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지는 않은 비중입니다만은 컨테이너 부분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하는 부분 우리 기준을 보고 있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상해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좋아질 리가 사실은 없겠죠. 계속해서 이제 막혀 있었으니까 이제 소비가 시작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의 운임도 굉장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요거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12월 달부터 아래에 파란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선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 자체가 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어차피 물량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발 악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내성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타면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눌림 주고 있는데 현재 가격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는 지금 이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 부분인 한 7,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이탈 가격은 5,770원 일단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어떻게 보면 좀 숨은 수혜주, 벌크선 시황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 합병 후에 성장세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강점 그리고 성장세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먼저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번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큽니다.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를 포함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주요 매출이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에서 한 18% 그리고 시스템 통합에서 35% 그리고 IT 아웃소싱에서 한 46%가량 나오는 이제 핵심 그룹의 핵심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 통합 합병 이후에는 8개 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8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세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합병 이후에 매출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2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한 2조 8천억 원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성장으로 2026년에는 3조 6천억 원까지도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얼마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현대오토에버의 매출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회복이 어떻게 보면 한 2년, 3년간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수급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달러와 강세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었던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1,300원을 다시 건드리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올해에도 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 나아가서 현대차 내부에서 현대차 자체, 현대차 그룹만을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쪽 시장을 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하는 수급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매출 성장세도 그렇고 또 달러에 대한 환율가도 지금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약간 꺾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들어가서 수익을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순매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순매수를 하다가 어제 오늘 정도로 좀 매도로 나오게 됐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만 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를 조금 위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한 13만 5천 원 선까지를 1분기, 2분기 내에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투자를 조금 고민해 보는 가격대를 요 아래쪽에 121선을 지나가는 한 11만 원대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래쪽 11만 6천 원 오늘 조금 빠져서 11만 6천 원 선이 나오게 됐는데 네. 한 11만 5천 원 선을 조금 깨고 내려간다면 충분히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 당장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꺾인 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더 이어지고 그리고 12만 5천 원 선에서 좀 횡보가 조금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3만 5천 원 선을 보고 매수를 좀 들어간다면은 현대차 그룹과 함께 성장하는 현대오토에버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14만 5천 원을 우선 잡고 수급이 계속 받쳐주는가 그리고 지금의 가격대를 지지를 잘 하는가를 지켜본 다음에 좀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가 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 섞인 좀 그 멘트를 해주셨는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주말을 딛고 저희가 또 월요일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월요일 투자자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좀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좀 이상하게 좀 움직였죠. 미국의 어떤 고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았고, 그다음에 백화점의 어떤 소비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소비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물가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도이치방크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순히 25bp씩 인상을 한다면 5월 이후에 6월이나 7월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2년물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보통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기술주들은 일단 조정을 받는 것이 일단은 일반적인데, 그냥 시장이 일단 침체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괜찮기 때문에 차라리 노랜딩 하면서 그냥 경기에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잡히는 그런 한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얘기는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을 봐라라고 하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희망적인 바람이 시장에 조금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관망세로 조금 대응을 해보는 전략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은 강원에너지 그리고 펜오션 또 현대오토에버 만나봤습니다. 내요주 검색하셔서 유튜브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최충성 와우넷 파트너,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